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95%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2.08%,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4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중간선거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부각된 데다 암호화폐 가격이 FTX 유동성 위기 속 급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네, 중간선거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당의 증세 및 재정 지출 계획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원에서 끝까지 팽팽한 접전이 벌어진 데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접전지인 조지아의 경우 상원 선거가 12월 결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연방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다수당의 지위를 수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10일에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10월 CPI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해 전월의 8.2%보다는 상승폭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해 전월 6.6%보다 약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주요 암호화폐 급락 소식이 전해졌고 또 그 점이 우리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전일 공개한 FTX 인수 의향을 접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7천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총 2위였던 이 이더리움도 11%가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일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앞서 관계회사의 재정 부실 우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FTX에서는 최근 72시간 동안 무려 60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를 좀 체크해 보면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3.08달러 급락한 85.8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지수가 안 좋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종들 마이너스 폭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전날에도 코인베이스 1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또 10% 정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주식 대량 매각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7%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루시드 그룹은 예약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16%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자동차 쪽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블록스도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메타 같은 경우 플러스 5%대 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량 감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큰 폭으로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미국 기업들 인력 감원 소식을 이제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 보내드렸는데 참, 네, 정말 이 경기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지수가 우리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거 다 아시죠? 기대감에 올랐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 올랐다라는 점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이렇게 오른다면 분명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눌릴 수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강세로 이어질 만한 모멘텀이 크게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뭐 오늘 또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그게 사실 공화당이 차지하는 석이 적었든 많았든 시장의 흐름은 좀 다시금 약한 흐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 흐름 우리 2424 어쨌든 어제 정말 좋은 흐름 찍었기 때문에 오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흐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삼성전자도 다시 그 62,000원까지나 올려줬잖아요. 그러면은 5만원대 사셨던 분들은 큰 욕심 없이 일단 한 차례 좀 쉬었다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하면 어떨까 싶네요. 종목별로 차별 장세는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거나 뭐 혹은 해지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 계속 흐름 좋았을 때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은 이따 밤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그럼 이따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